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어요.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 사용된 재료는 홀베인 수채화 물감이며 종이는 아르쉬지입니다. 둘 다 홍대 호미화방에서 구입을 했어요.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그림 공부라는 게 무엇과 비슷할까 생각해봤어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요. 그림이 언어와 매우 닮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림도 언어처럼 하나의 표현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득하는 과정 또한 언어와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봤을 때 대부분 모국어를 익히듯 그림을 익혀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글자나 문법은 알지 못해도 말은 잘 하잖아요. 미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연습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 미술을 시작하는 분들이 꼭 학원을 먼저 등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림과 친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려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림이 외국어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 조기 교육을 받았거나 유학파인 건 아니에요. 혼자서 미드 보면서 독학해서 영어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겠죠? 물론 이게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어처럼 그림도 독학이 가능하다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영어 공부에 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대부분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영어라는 것 자체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죠. 독학했지만 잘 그리는 경우에도 똑같아요. 만화를 좋아하거나 그림 감상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그린 것 자체를 즐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그림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은 그림에 흥미를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처럼 비전공자인 일러스트레이터나 작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도 그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 진심을 담아 용기를 드리며 지금부터 그림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연필부터 시작하세요. 영어를 공부할 때 보통 영어 라디오를 듣거나 외국인 친구를 사귀면 좋다고 하죠. 그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함인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림을 그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재료를 준비할 수도 있겠고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있겠죠. 재료는요. 처음부터 너무 좋을 필요는 없어요. 사비 연필과 크로키북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둘 다 화방이나 알파문고 등에서 살 수 있어요. 지방에 살아서 그림 도구를 살 곳이 여의치 않다면 인터넷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처음부터 그림 그릴 거야 하면서 아이패드 프로 사고 홀베인 물감 사고 이러면 생각보다 재료만큼 손이 따라주지 않아서 방구석에 방치하다가 오히려 포기하기 쉬워요. 돈을 썼으니 열심히 그리겠지? 아닙니다. 저조차 사놓고 안 쓰는 재료가 정말 많아요. 처음엔 가볍게 연필과 친해집시다. 샤프보다도 연필이 그림의 가장 기본 재료예요. 연필 깎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더보기에 링크를 해둘게요.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를 사귀세요. 그림 잘 그리는 친구를 사귀는 건 학생인 분들은 가능하지만 직장인 분들은 어디 동호회나 클래스에 참가하지 않는 이상 어려워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요즘엔 SNS가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좋아하는 그림체의 작가를 잔뜩 팔로우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좋은 그림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잘 그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외면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이런 것을 참 잘 그리는구나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러워해 봅시다. 더 나아가 친밀도를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을 팔로우하거나 실제로 그들과 친구가 되면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많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방향성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보통 그림을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나? 하는 것.
함께 그리는 사람들을 곁에 두면 이런 막막함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낙서를 하세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실제로 사물이 눈앞에 없어도 형태를 비슷하게 그려내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이 상상력이 풍부한 게 아니라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이게 언어에서 단어를 공부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단어를 암기하려면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반복하고 입으로 소리내어서 외우잖아요. 그림도 한 형태를 익히고 기억해두고 싶으면 평소에 최대한 사물들을 많이 관찰하고 그려보는 게 좋아요. 수업할 때 선생님 얼굴 몰래 따라 그리고 회의하면서 종이 구석에 낙서하고 이런 류의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은 싫어하시겠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낙서를 많이 하는 것. 내가 이 형태를 외워야겠다 하는 대단한 사명감으로 그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낙서하듯이 보고 그려보세요. 단어가 쌓여서 어휘가 되듯 낙서가 쌓여서 표현력이 된답니다. 혹은 그림 일기를 그려보세요. 이 또한 영어 공부하는 법과 똑같아요. 매일 자기 전에 영어로 일기를 쓰면 작문 실력이 엄청 는다고 하잖아요. 그걸 그림에 똑같이 적용시켜보세요. 그림 일기입니다. 그림 일기를 그리면 좋은 것이 최소한 흰 종이를 보면서 뭐부터 그리지 하는 고민은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날 먹은 것과 기억에 남는 장면, 그리고 생각들을 적어둬요. 당장 그림을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저는 일단 그림 일기를 매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또한 제가 예전에 만들어둔 영상이 있으므로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그리세요. 처음에 미술을 시작하는 분들이 보통 성긋기부터 해야 하지 않나요? 정육면체, 원기둥, 원뿔부터 그려봐야 하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건 문법과 같은 거예요. 혼자 그림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이론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때 공부를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해봤자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즉 아무거나 그려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겼으면 어떡하죠? 하면요. 이 정도는 나도 그리겠다 싶은 쉬운 것부터 그리세요. 뭐 아기 상어나 스펀지송 같은 거요. 그리고 그 다음 난이도를 찾으세요. 난이도를 찾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정도는 나도 그릴 수 있겠다 싶은 게 적정 수준입니다. 미드로 영어 공부를 할 때도 메디컬 수사물보다는 모던 패밀리 같은 시트콤을 추천하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따라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그려보세요.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 피해야 하는 습관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림을 혼자 공부하시거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혼자서 정말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걸 막 하다 보면 나쁜 습관이 들지 않을까? 이런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나쁜 습관도 그림을 습관적으로 그렸을 때나 생기는 일이에요. 아주 나중의 일이죠. 그럼에도 너무 걱정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서 피하시면 좋을 나쁜 습관들을 몇 가지 정리해봤어요. 우선 그림 위에 종이를 대고 그리지 마세요. 그러면 완성작은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그림 실력은 전혀 안 늘어요. 영어로 치자면 말할 때마다 번역기 돌려서 그거 따라 읽는 거랑 똑같아요. 어설프더라도 내가 직접 만들어보고 부딪혀봐야 늘어요. 스스로의 어설픈 그림을 너무 미워하기보다는 아직도 귀엽군 하면서 적응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은 마음에 안 든다고 찢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이 영상 찍으려고 그림을 2번 망쳤고요. 마침내 3번째에 간신히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원래 그림 한 장 그리는 일이 쉽지 않아요. 하물며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요.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시작한 그림은 완결짓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림을 그리다 말아본 경험이 100번인 사람보다 그림을 10장 완성시킨 사람이 훨씬 대단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망친 것 같다고 연필로 그어버리거나 하지 마세요. 그림은 다 내 손끝에서 탄생한 자식과 같아요. 자신의 작품을 소중히 대하면서 애정을 갖고 완결 지어주세요. 자기 그림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남들의 칭찬과 혹평에 상관없이
그림을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를 격려해주세요. 아무래도 그림이 서툰 단계에서는 잘하고 있어 하기 쉽지 않죠. 주눅들기가 쉬워요. 그럼에도 스스로를 격려해주세요. 우선 가볍게 인정하세요. 나는 완벽할 수 없다. 그리고 너무 겁내지 마세요. 넘어질 걱정을 해서 일어서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걸음마를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는 열정을 갖고 이 영상을 클릭하게 되신 거잖아요.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처럼 그림 그리겠다고 연필 사고 노트 사고 이런 주제의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많나요? 흔치 않죠. 그것부터가 대단한 겁니다. 불안할 때는 차라리 한 장이라도 더 그리세요. 제가 책에서 이런 문장을 읽었어요. 그 작가는 어릴 때 눈을 정말 싫어했는데 눈 온 날 누워있는 자신에게 작가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대요. 눈이 그렇게 싫으면 삽 들고 나와서 치워. 저도 요즘 그 문장을 자주 떠올려요. 수영학원을 가기 싫을 때는 싫으면 어서 해치워버려 하면서 번쩍 일어나 그냥 수영학원을 가요. 그러면 괜찮아져요. 그림도 마찬가지로요. 그림 그릴 기분이 아니야 할 때 그림 그려보세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불안은 그렇게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해결된답니다. 내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그림을 해도 될까? 불안하다면 해보세요. 지금 당장요. 그리고 학원은 좀 나중에 가도 괜찮습니다. 수업을 마칠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하라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수업을 열심히 들은 사람이 질문을 해요. 정말 궁금해할 사람은 수업을 안 들어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죠. 다들 이런 광경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아예 관심이 없는 백지 상태는요. 궁금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수업을 집중해서 들은 사람은 이 부분은 왜 이런 거지? 하는 질문이 생겨요. 그림 또한 그런 상태가 찾아옵니다. 딱 그럴 때 학원을 다니면 배움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됩니다. 혼자 그려보면서 왜 이게 안 되지? 부딪히거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유튜브를 검색해 보셔도 좋고요. 주변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최대한 주변에서 노력을 해본 후 그게 안 됐을 때 원데이 클래스나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됩니다. 무턱대고 그림 시작한다고 학원부터 다니면 내가 왜 선긋기를 연습해야 하는지 몰라요. 나는 사람을 잘 그리고 싶은데 왜 소묘부터 알려주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학원은 혼자 서툴게라도 연습을 충분히 해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훨씬 즐겁게 다닐 수 있어요. 그림 공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언어처럼 나의 생각과 감정이 잘 전달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림으로 말한다는 건 멋진 일이니까요. 꼭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허무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해요. 모르겠다고 억울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림을 그리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과 같은 그 막막함으로 시작했거든요. 모두 처음엔 뭘 그릴지 몰랐죠. 그렇지만 그린 거예요. 그때 그렇게 몰라도 그렸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그릴 수 있었고요. 그러니 일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